남자는 허리가 생명? 척추 건강의 중요성은 비단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거나 무리를 하면 쉽게 피로와 통증을 느끼는 부위이기도 하다고. 이런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환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허리 질환 가운데서도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흔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도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이 허리 질환 때문에 통증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현대 내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수성 메트로병원 홍주철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허리 질환 가운데서도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그 전에 허리의 구조부터 원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죠. 네, 흔히들 허리가 우리 몸의 기둥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허리가 아프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허리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허리는 크게 이제 5개 뼈로 되어 있고요.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 뒤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요. 뼈 사이에 있는 관절과 주변의 인대, 그리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흔히 뭐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면 병인 줄 아시는데 디스크 자체는 이렇게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의 이름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주변에 비교적 질긴 여러 겹의 섬유 밴드로 되어 있고요. 디스크 내부에는 말랑말랑한 수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수액은 인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간다든지 했을 때 완충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흔히들 디스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내부에 있는 수액이 일부 빠져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정상 소견과 이제 디스크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는데요. 정상인의 그 MRI 상에서 보시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는 디스크 내부에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MRI 상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요. 디스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안에 내부에 수분이 빠지면서 MRI 상에서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퇴행성으로 변성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의 탄력이 줄어들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요. 디스크 내부가 일부 뒤쪽으로 밀려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난 디스크가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란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지나는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죠, 원장님?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원인이 뭘까, 왜 생기는 걸까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나쁜 자세가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소에 생활 습관과 자세인데요. 디스크가 잘 생기는 경우를 보시면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남자에서 많이 생기고 키가 크신 분들, 그리고 덩치가 크신 분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오래 하시는 운전기사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 임신 경력 등이 잘 알려진 위험 인자인데요.
그 밖에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늘 이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면 허리가 아파서 나는 허리 디스크인가 보다 병원에 갔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또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잖아요.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료 중에 환자분들께서 다리 디스크인가요? 협착증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둘 다 다리 저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정상에 비해서 많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전체적으로 압박이 되고 순환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으면 크게 증상이 없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가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때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앞으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또는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주로 중장년기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주로 일단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요통이죠.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눌리는 신경이 다리로 가게 되는데, 다리로 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각 이상이라든지 운동 마비라든지 이제 심하면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 말고도 보통 스스로 내가 디스크인가 의심이 될 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허리를 굽힐 때 증상이 심해지는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펴고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다리 당김 증상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 허리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가 진단을 했는데 허리 디스크다. 그럼 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이런 증상이 있고 디스크 질환이 의심이 되시면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죠.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전문의와 상담 후에 디스크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일단 먼저 영상학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CT 또는 MRI 검사를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만 디스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보존적인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일단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아주 심하게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는 일단 안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주변에 신경 주변에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요. 흔히들 이제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 주사라고 해서 병변 부위가 확인이 되면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사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많이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이제 계속된다든지 심한 경우에 요즘 비수술적인 치료 또는 시술 등을 하실 수 있는데요. 흔히 많이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특수한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을 하죠.
이제 병변 부위까지 접근을 해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조금 넓혀준다든지 또는 약물을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증상이 좋아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해서 특수한 카테터를 이제 디스크 내부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특수한 카테터가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방출함으로써 탈출된 디스크가 일부 수축을 하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감압술이라든지 여러 시술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시술에 가진 한계가 있고 특히 극히 제한된 경우에서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그 보존적 치료를 해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 사실 누구나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건데요. 요통 자체만 있다고 해서 사실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요통 자체가 워낙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 질환의 약 3분의 2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약 5% 미만에서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60세 이하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도 MRI를 찍어보면 약 25%에서 디스크 탈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가 많이 어려운 이유가 통증 자체가 워낙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건데요. 하지만 2, 3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계속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갑자기 마비가 생겼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고배율의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현미경을 이용함으로써 피부 절개가 최소한으로 적게 되고, 또 벽면 부위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출혈, 감염, 그리고 기타 2차적인 합병증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수술적인 치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부 절개를 약 6mm에서 7mm 정도 피부 절개를 통해서 디스크 내부로 이렇게 내시경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된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 4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심한 좌측 다리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시행한 MRI 검사상에서 4번, 5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 신경 쪽으로 많이 탈출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였는데요.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탈출된 디스크가 많이 제거가 되었고, 뒤쪽에 심하게 눌려있던 신경이 많이 풀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수술이 가진 장점이 주변 인적 구조물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걷기 등이 모두 가능하고요. 하지만 2, 3일 정도는 가능한 좀 안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수술 후 한 2, 3주 뒤에는 간단한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이라든지 힘든 일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저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재발하지는 않나요?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허리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사실 수술 자체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결국 디스크 질환의 경우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술 후 재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비만이라든지 외상, 젊은 나이에 남성 또 흡연이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 수술 후 재발이라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간에 특별히 증상이 없다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수술한 같은 부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확률적으로 약 10%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과 자세인데요. 평소에 바르게 걷기, 그리고 물건을 들 때 절대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물건을 드실 때는 이제 물건을 몸 가까이에 안고 이제 다리 힘으로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는 시트에 허리를 바짝 붙여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이제 다리를 꼬거나 양반 다리로 앉아 계시는 것은 허리에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 계실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놓고 누워 계시는 것이 좋고요. 엎드려 눕는 것은 좋지 못하고 옆으로 누우실 때는 무릎 사이에 이제 베개를 끼워 넣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좋다고 알려진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수영 등이 있습니다. 걸으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힘차게 걸으시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자유형이나 배영이 허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산 등산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가벼운 에어로빅 정도는 허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누워서 이제 머리를 든다든지 허리를 든다든지 이제 다리를 든다든지 하는 운동이 있고요. 엎드려서 이제 다리를 드는 거라든지 이제 머리를 드는 거, 또는 서서 이제 다리 들기 등이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허리 회전 운동이 이제 심한 운동, 예를 들어 골프나 볼링, 테니스 같은 경우는 허리에 많이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무게 중심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는 달리기라든지 축구, 농구 등은 허리에 많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병원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또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요? 네, 그 디스크가 있으실 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좀 안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증상이 완화가 되고 나면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으실 정도까지 좀 움직이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운동이 앞으로 또 재발하는데 예방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꾸준한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예나 씨가 이제 주변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주변인들을 보면 특히나 원장님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을 정말 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증상도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허리 요통 자체는 워낙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디스크는 아닙니다. 주변에 근육이 뭉쳐서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는 관절면이 닳아서 관절통이 있어서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허리 찜질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온찜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디스크가 있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조금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온찜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허리를 심하게 삐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이 붓거나 할 때는 초기에는 냉찜질로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천히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다, 뭐 통증이 없어졌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디스크, 터진 디스크가 정말 없어진 건가요? 네, 실제로 디스크는 일부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 상태가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신다든지 자세가 안 좋다든지 습관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상태가 좋지 못한 디스크가 다시 또 뒤쪽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이 허리가 아플 때 서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플 때는 앉아야 된다. 아니다. 서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앉으나 서나 허리는 계속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앉아야 되나요? 서야 되나요? 그 앉거나 서는 거를 선택하라면 일단 서는 게 훨씬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앉게 될 때 앉은 자세에서 디스크 내의 압력이 가장 높고요. 서 있을 때 조금 더 압력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누워 있을 때는 거의 압력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프실 때는 일단 누워 계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조금만 아프면 이 허리 보호대를 딱 꺼내와서 착용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허리도 받쳐주고 든든하고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허리 보호대는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네, 초기에 많이 아프실 때는 허리 보호대를 이용해서 허리를 좀 지탱을 해주시면 아프신 것이 조금 완화가 되는데요. 허리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기간 봐서는 오래 착용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는 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은 추후에 보루다 뭐 이런 인식들도 많이 만연해 있고요. 또 그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수술하면은 이게 정말 허리 디스크가 완치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제가 그 진료 중에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가 안 아픈데 발만 저려요 라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발이 저리신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혈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간혹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제 발만 저리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리 쪽 원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뭐 허리는 수술하지 말라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수술하지 않고 증상이 좋아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을 절대 거부하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주사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기간 주사 치료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 뭐 완치가 되는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디스크 자체는 이제 퇴행성으로 변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신경이 눌리는 일부의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크 내부에 있는 상태가 좋지 못한 디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지켜온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척추가 바로 서야 내 삶도 그리고 가정도 똑바로 설 수 있다는 점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수성메트로병원 홍주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예나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